안녕하세요. 저는 국어과 담당하고 있는 선화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사실 오늘 설명회 저희가 11월 수능 끝나고부터 예비고3 설명회를 진짜 많이 하는데 저는 설명회가 등급별로 좀 구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1, 2등급, 2, 3등급인 친구들이 갈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나 혹은 지원하고자 하는 전형과 그다음에 3등급 후반, 4등급, 그다음에 또 5등급 초반 이런 친구들이 지원할 수 있는 학교의 풀이 다르기 때문에 전략을 좀 다르게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통합해서 수능과 관련한 고3이 아니라 4등급 때 중위권 학생들을 위한 좀 입시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네, 저는 영통 2강 외에 대치 송도에서 세정학원, 그다음에 분당 두각학원에서 아이들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몇 개 대학 지금은 없어진 전형인데 대학별 고사를 출제하고 대학별 고사를 운영하는 자문위원으로 몇 개 대학에 계속 협력을 해서 출제도 하고 그다음에 아이들 실제 입시를 어떻게 대학에서 고사를 만들어내고 진행하는지 좀 옆에서 오랫동안 지켜봐 왔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마 4등급 때이기 때문에 4등급, 3등급 후반 이렇게 되는 친구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약술 논술이라는 수업을 그 시험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시험을 제가 개발했습니다. 제가 가천대에서 적성고사 출제위원이었었고 전형개발위원으로 한 3년 정도 연구를 하면서 같이 이 입시 전형이 만들어졌어요. 이게 만들어질 때의 목표는 뭐였냐면 적성고사라는 시험이 4등급, 5등급 때 친구들이 마지막으로 좀 인서울권, 인경기권의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전형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이들이 그 적성고사가 폐지될 것이다가 알려지면서 이 중위권 때 갈 수 있는 아이들이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전략적인 방법이 없었어요. 일반 논술 같은 경우에는 되게 글자 수가 길고 아이들이 사실 사교육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논술이 점점 좀 적어지는 추세였었고 그렇다 보니까 학교마다 좀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중위권 대학에서. 그래서 그 대학들 중에서 맨 처음 이제 돈을 들여서 연구팀을 꾸린 게 가천대였고 이 가천대에서 그러면 적성고사와 마찬가지로 요 풀에 있는 아이들이 우리 학교 입시를 지원할 수 있을 만한 고사를 연구를 해서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어떤 게 좋겠느냐. 그런데 15개정 교육과정에서 22로 넘어가는 해에 교육 기조 자체가 뭐였냐면 아이들이 사교육을 받지 않고 교과과정 내에서만 충분히 학습을 하면은 풀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자가 목표였어요. 근데 당시에는 학교에서 모든 학교가 다 EBS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는 학교에서 배운 내신을 그대로 가져가서 시험을 치를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유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교육이 딱히 필요가 없이도 아이들이 본인들이 공부를 조금 해두면은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전형으로서 좀 매력적인 전형이 됐어요. 그래서 요 가천대 말고 지금 약술논술을 시행하고 있는 몇 개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들이 자문위원으로 들어가시는 위원님들이 거의 비슷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럼 가천대에서 이게 연구가 돼서 우리가 모의논술을 지원할 거고 모의논술을 시행할 거고 그 모의논술을 시행하고 나서 이 애들이 이 문제들을 충분하게 풀어낼 수 있는지 한번 보고 된다면 이걸 실제 전형으로 만들자 이렇게 돼서 탄생하게 된 전형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올해 입시에 조금 관심이 있으신 어머님들 아버님들은 좀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올해 입시부터 신설되는 수도권 대학들이 되게 많아요. 교과형 논술이나 약술형 논술처럼 사실은 아이들이 내신 시험에서 볼 수 있을 법한 단답형 문제, 그 다음에 단문형의 서술형 문제 이런 식으로 된 이름은 논술이라고 되어 있지만 교과형 논술, 약술 논술이라고 해서 중위권 때 아이들이 좀 지원할 수 있는 매력적인 전형이 있어서 그 얘기도 뒤에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입시를 어쨌든 대치동에서 15년 넘게 아이들하고 계속 하고 있고 실제 수능 수업을 계속 하고 있는 강사로서 아이들이 왜
지금 아마 아이들하고 이야기해 보시면 너 대학 어디 갈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가장 큰 문제는 본인이 가고 싶어 하는 학과가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좀 문제고요. 학과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학교는 당연히 나오지 않고, 그런데 아이들이 어떠냐면 사실 저는 이 3학년 설명회는 애들이 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모님들이 들으시면 나가시면서 그냥 한숨 쉬시고 나가시고 집에 가서 말을 해도 걔는 어차피 듣지 않거든요. 자기의 수준에 대한, 본인의 수준에 대해 본인이 자각을 해야 공부할 동기가 생기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녹화본 링크를 드리면 이 아이들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입시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머님들한테 좀 실제 올해 입시가 어땠는지를 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내년 입시가 문제잖아요. 저희 아이들이 갈 내년 입시가. 왜냐하면 15개정 마지막 입시이기도 하고, 올해 불수능인 덕분이 아니죠. 불수능 때문에 내년 입시가 좀 더 변동이 심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디테일하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내신 4등급은 어떻게 대학에 가는가라고 했을 때 이 4등급 대 인원이 사실은 되게 많잖아요. 전체 입시 인원 중에 대략 40%, 중위권 아이들이 40%거든요. 근데 이 40% 애들이 모두가 다 인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실제 지원하는 아이들이 가장 큰 문제는 지원을 하면 자기가 그 학교에 붙은 줄 알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죠. 얘네가 수시 원서를 접수하고 나면 자기는 거기에 대학에 이미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입시의 끝은 2월 달까지인데 그 입시의 롱런에 무너지는 아이들이 되게 많이 생겨요. 특히 중위권 아이들. 왜냐하면 본인이 상향해서 쓴 수준과 본인의 수준의 갭 차이를 인지를 잘 못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에 이제 따로 또 달아둔 이야기가 뭐였냐면 4.0에서 4.2의 극초반인 학생들과 4.3 이하는 사실 다른 입시를 적용을 해야 돼요. 특히 학군지인 경우에는 더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금 나은 건 학군지가 아닌 일반고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지금 준비할 때에는 4점대 대부분의 아이들이 비슷한 전형으로 전략을 짤 수 있지만, 사실 학군지에서 4.0이나 4.2의 내신을 받는 아이들은 3점대예요. 실제 학군지 뭐 대치나 목동이나 분당이나 완전히 학군지에 있는 아이들이 4.0에서 4.2라는 얘기는 얘는 수능을 보면 평균 수능 등급이 2등급입니다. 이런 아이들하고는 사실상 저희가 같은 학교를 종합으로 지원하거나 교과로 지원했을 때 사실 가망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똑같은 4등급 대 대학 입시 설명회를 하는데 이게 지역에서 우리 일반고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뭐 대치에서 아이들 그 8학군 내 애들만 가지고 4등급 대 입시 설명회를 한다? 그럼 또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4.3 이하는 다른 입시 전략을 취해야 한다지만 학군지가 아닌 경우에는 4.0부터 그 다음에 5등급 초반대까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입시 정보를 되게 많이 찾아보시고 계실 것 같아요. 이제부터 막 걱정이 되실 거고 또 올해 불수능이다 어쩌다 하니까 이제 많이 찾아보실 것 같은데, 사실 이 수능 수업의 가장 큰 문제는 수능 수업은 많은 수능 수업이 열릴 수 없어요. 강사는 한 명인데 내가 4등급 이하 아이들을 가르치는 수능 수업과 1, 2등급을 목표로 하는 애들을 나누는 수업을 많이 깔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사실 실제 이 강의실에서 30명이 수업을 들으면 그중에 40% 이상은 3등급 이하예요. 근데 그 아이들은 매주 학원을 가기는 해요. 근데 와가지고 그 아이들이 과연 그걸 소화를 할 수 있느냐, 저는 이건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비는 똑같이 지출을 하지만 이 아이들이 성과가 없는 이유는 전략을 다르게 잡아야 돼요. 이 아이들을 뭐 그렇다고 매번 교과 시험을 봐야 되는데 매번 과목마다 다 과외를 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이한테 1대1로 맞출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2학년이 끝나는 시점부터는 3학년 전략을 미리 짜셔야 돼요. 이거를 6평 끝나고 뭐 6평 점수 보고 뭐 수시 지원을 짜야죠. 그거는 그때 가서 점수를 보고 짜는 거지, 사실은 3학년에 대한 전략은 지금부터, 사실은 이전부터 짰어야지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상위권 학생들한테 좀 맞춰진 입시 전략이 많다 보니까 좀 어머님 아버님들이 좋은 정보들을 얻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정보가 되게 가득하다. 이런 부분들이 저는 현장 입시 설명에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새 좀 가장 좋은 건 유튜브에 되게 많은 전문가들이 아주 많은 이야기들을 세세하게 좀 해주시거든요. 제가 어제 영통 지역에 막 수시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계신가, 저도 어제 막 유튜브를 뒤져봤는데 영통 지역 기준으로 해서 일반고로 수원 지역으로 하고 계시는 분이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접하시는 정보들이 아마도 지역 일반고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 그리고 또 컨설팅 업체가 진짜 많은데, 사실 이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머님 아버님이 공부를 해서 이 아이의 입시 전략을 짜준다? 저는 이건 사실 불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고3 담임을 오래 한 선생님도 매년 수시 입시 흐름이 되게 어렵거든요. 지금 여기 정시 때문에 오신 거 아니잖아요. 수시 전략 때문에 오신 건데 결국에는. 그러면 수시 전략이라고 하는 건 학교별로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 학생부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 다음에 얘가 어느 학과를 지원할 건지, 아이들마다의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4등급 되면 어느 정도 갈 수 있어요? 이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가 사실은 좀 되게 러프한 기준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별 전형별로 되게 많은 좀 다르기 때문에 유불리가 되게 매년 다르다, 이런 점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12월에 정시 박람회가 있어요. 아마 어머님 아버님들 코엑스에서 원래 수시 박람회랑 정시 박람회를 하거든요. 대학 입시 박람회를 해요. 근데 나는 어차피 내년에 보낼 건데 올해 게 왜 필요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올해 꼭 가세요. 12월에 있거든요. 뭐 티켓을 구하실 수 있다면 저는 좀 가보시기를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가면은 아이들이 저희 등급대에 갈 수 있는 대학교 학교별로 상담을 실제로 해줘요. 그러면 걔네가 입시 결과를 전년도 거를 기준으로 설명을 해주고, 올해 지원자랑 자원했던 아이들의 평균 교과나 혹은 평균 내신 등급이나 이런 걸 기준으로 상담을 좀 해주고, 생각보다 친절합니다. 사람이 되게 많아서 자료집도 되게 가시면은 실제 그 입학처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정보 말고 박람회에 갔을 때 학부모님들이나 학생한테 직접적으로 줄 수 있는 정보들을 좀 얻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4등급 때 저희가 지금 오늘 얘기할 어떤 몇 개의 대학들을 한번 잘 기억하고 메모해 가셨다가 그 학교들 위주, 혹은 그 다음에 그거 외에 상위권에 좀 상향 지원하고 싶은 대학교들의 자료를 미리 받으셔서 그 자료만 조금 공부를 하셔도 내년 입시를 짜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 요거는 조금 팁인데, 이투스가 입시 밴드가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이투스에서 운영하는 입시 밴드가 있는데, 거기에는 매년 이투스에서 무료로 아이들 등급대에 맞는 학과별 정보를 제공합니다. 무료예요. 엑셀 수식이 조금 들어가 있어서 어머님 아버님들이 PC 화면으로 조금 아이 성적만 조금 입력을 해서 보시면 아주 러프하게라도, 자세한 어떤 변별점을 찾기는 어렵겠지만 러프하게라도 이 아이의 어느 정도 수준이구나 정도는 좀 아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금 유료이기는 한데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어서 고속성장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런 거는 사실 제가 이걸 왜 알려드리냐면, 이거 안 가르쳐드리고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하고 학생부 하나 보는데 제가 100만 원씩 받을게요 이렇게 하면 저는 돈을 벌 수 있겠지만, 제발 어머님 아버님들이 좀 보시고 학생을 옆에 같이 앉혀놓고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왜 지금 미리 해야 하냐면, 3학년 올라가서 3학년 담임이 내 아이의 모든 걸 다 확인한 다음에 상담을 해줄 때까지 기다렸다가 상담을 받으면 수시 지원할 때 우리 아이 자리가 없습니다. 그때 돼서 하기에는 좀 늦어요. 그때는 되게 많은 긴장이 있어요. 그 해의 수시 흐름이 매년 유불리가 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해마다 좀 다른데, 저희가 2학년까지 마친 등급대를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그걸로 러프한 선이라도 좀 정해 놓으신다면 좋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저는 아시겠지만, 모르실 수도 있지만, 첫째면 진학사 같은 경우에는 원서를 접수하는 사이트잖아요. 근데 진학사는 모의 지원 서비스나 진학사에서는 아이들 등급을 성적을 넣으면 아이들이 갈 수 있는 학과나 학교의 순서를 좀 알려줘요.
근데 그거는 이제 아이가 1학기 학생부 마감까지 돼야 나오는 건데 2학년 아이들이 모의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유료라 좀 비싸기는 해요. 근데 3학년 때 지방의 진짜 낮은 등급대의 애들을 제외하고 수도권 지역의 모든 아이들은 이 프로그램을 쓰기 때문에 거의 적중률이 80% 이상이에요. 특히 정시는 진짜 80%가 넘어가거든요. 실제 자기 점수를 입력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등급 구간을 조금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좀 미리 알고 있으면은 저희가 이제 1학기 들어가기 전부터 전략을 좀 짜서 이 아이들한테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어요. 저희의 가장 큰 목표는 얘네가 좋은 대학을 가주면 너무 땡큐지만 좋은 대학을 가겠다는 꿈을 갖고 놓지 않고 10월, 11월까지 가는 게 목표예요. 이 가장 큰 문제는 3학년 1학기 딱 들어가면 어차피 내신 망했는데 뭐 수시 뭐 하러 해? 이렇게 돼요. 6월쯤 되면 공부하기가 수능은 안 되겠거든요. 그럼 갑자기 수시를 6개를 써야겠대요. 근데 교과도 안 되고 종합도 준비를 안 해놔서 할 수 없을 것 같아. 너 인경기 수도권은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 돼서 이제 그럼 난 어떡하지? 뭐 정시 봐가지고 안 되면 재수해야 되나? 이런 소리를 6월부터 하기 시작해요. 근데 사실 입시가 2월에 끝나는 거잖아요. 수시 원서 접수 9월이거든요.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아이들이 3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보고 난 후부터 다 손을 놓습니다. 특히 수학 같은 과목들, 문과인 애들, 수포자 이거 되게 애들이 말을 너무 쉽게 하는데 수학을 끝까지 놓지 않아야지 대학에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수학을 되게 쉽게 놔요. 나는 문과인데 수학해서 뭐해? 근데 문과인데 수학해서 뭐해가 대부분의 아이들이니까 그럼 얘가 수학을 조금만 하면 대학을 가기가 훨씬 쉽거든요. 근데도 애들이 그런 점을 잘 모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볼 수 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한 3가지 정도를 좀 고려해서 좀 알아보시면은 지금 아이 등급대로 기준으로 한번 넣어보시면은 내 아이의 등급 대학교들을 좀 알 수 있다. 자, 요거는 올해 2026학년도 수시 지원자의 설문조사를 진학사에서 진행을 했어요. 그거에 대한 기사를 제가 일부 발췌를 해왔는데 보시면 표본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1,500명이기 때문에 표본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이 표본이 나중에 수시 지원하고 나서 9월, 10월에 나온 결과들이랑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수시카드 어떻게 쓰셨나요? 했더니 다들 이렇게 지원했대 라고 하면서 상향 지원에 되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애들이 수시를 쓰는 이유는 자기가 갈 수 있는 대학보다 당연히 높은 등급의 학교를 가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수시카드가 6개가 있어요. 얘가 교과를 3학년 1학기 때 망했어. 종합도 준비를 안 해놨어. 근데 수능 점수는 안 나와. 그럼 이제 마지막에 뭐 하는지 아세요? 육론술을 합니다. 육론술. 들어보셨죠? 육론술 하면 갈 수 있을까요? 절대 못 갑니다. 절대 못 가요. 인문 논술, 수리 논술을 4등급 때에 본인이 1학기 교과를 포기했는데 이걸 가지고 일반 수리 논술과 인문 논술로 대학을 간다?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갈 수 없습니다. 제가 논술을 가르치는 강사로서 인문 논술 들어오라고 하죠. 근데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과가 반영이 되고요. 최저가 따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1년 동안 인문 논술을 준비하고 수리 논술을 준비한다고 해서 논술이 준비됐다고 해서 갈 수 있느냐? 거의 없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육론술 사태를 막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향 지원을 많이 해요. 보시면은 1위는 상향 지원인데 개수가 2.52에서 2.52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수시 상향을 6개 카드 중에 2개에서 3개는 상향을 지원한다는 얘기고 적정 지원이 소신 지원인데 하나에서 2개 정도를 소신 지원을 해요. 보시면 안정 지원이 1.18개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수시 6개를 쓰면 당연히 상향 지원이거나 안정 지원에서 대학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안정 지원을 하나만 씁니다. 소신 지원은 안정이 아니에요. 본인 등급대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모두 선호하는 학교가 소신 지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적정 지원에는 수시 때 뭐가 영향을 미치겠어요? 대학별 환산 점수가 아이들한테 영향을 미쳐요. 이 아이가 교과가 똑같이 4.0인데
우리가 여기서 4.0인 거랑 대치동의 4.0인 거랑은 다르거든요. 환산 점수를 돌리면 걔네들의 4.0이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받게 돼요. 근데 그렇게 받게 되면 어떻게 돼? 교과 성적이 10%만 들어간다고 해도 10% 밑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갈 수 없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소신 지원, 적정 지원이라고 하는 거는 본인이 교과 성적이나 최저를 맞출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는 아이들이 지원했을 때 소신인 거지, 우리가 4등급 때 애들이 다 이 학교를 지원한다고 하니까 나도 하나 써봐야지 해서 지원한 건 소신 지원이나 안정 지원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안정 지원에 이라고 되어 있지만 안정 지원이 아니죠. 아이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향 지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여기는 사실 그냥 쓰면 갈 수 있는데 여길 쓰면 붙겠지. 여기 하나는 안정권으로 넣어놓고 나머지 5개 중에 하나가 되면 땡큐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본인 실력입니다. 하향 지원이 아니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생각해요. 요 하향 지원이 자기 지금 되게 자존심 상해하고, 근데 현역 아니면 저희 내년에 개정 입시 다 바뀌는데 다시 공부할 수 없어요. 현역에 최대한 현역에 가게 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올해 입시에 가장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눈을 낮추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전략을 잘 짜야 3학년 1학기 교과 성적의 반영 비율이 높기 때문에 3학년 1학기를 잘 준비하실 수 있어요. 그걸 준비하셔야 그 다음 수시에서 안정이든 뭐 소신 지원이든 정도에서 좀 타협하는 선에서 대학을 보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게 보시면은 여섯 개 중에 절반 이상을 상향 지원에 사용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6월까지는 수시카드 접수할 때 실제 본인의 수준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올해 특히 6평에서 아이들이 6평이 좀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애들이 근데 이렇게 변별력이 없으면은 나중에 표점이 너무 높아가지고 대학 갈 때 좀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9월에 그 수준보다는 조금 높았지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닌 수준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단 문제는 저희가 교육과정 개정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15개정 마지막이잖아요. 지금 올해 입시도 그렇고 작년 입시도 그렇고 내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22 개정에서 원하는 교육의 방침의 방향성으로 문제가 신유형이 출제가 됩니다. 아마 계속 들으셨겠지만 저희 애들이 지금 푸는 수능 시험은 15개정이 처음 시작해서 그 다음에 통합 수능 시험으로 바뀐 22년도 이후의 수능 유형하고 동일하지 않아요. 신유형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올해도 그러한 신유형 기조가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당황했어요. 시험지 받았을 때 뭐야 안 보던 완전 처음 보는 이런 유형이 출제가 됐다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주셔야 한다는 거. 특히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이제 학교 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최상위권 애들이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필수 과목들이 있다 보니까 과탐에서 걔네가 1등급을 틀어지고 놓지를 않으니까 나는 죽어라고 해도 3등급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내가 이거를 붙잡고 3등급을 가져가면 최저도 못 맞추는데 3등급 말고 사탐 런 해야지 하고 갑자기 사탐을 파기 시작하죠. 그래서 사탐 런을 해요. 그러면 문과 애들이 어떻게 돼요? 이과의 중상위권 애들이 사탐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2등급 후반대에서 3등급 초반대에 과탐을 하던 애들이 사탐으로 넘어와요. 사탐 인원자가 작년 올해 정말 많았거든요. 진짜 많았으니까 표본이 많아지면서 등급 구간이 올라갔어요. 애들 표점이 올라갔어. 너무 힘든 거지. 그럼 문과 중위권 때에 2등급 후반 3등급이던 애들이 또 한 칸 밀려요. 걔네가 3등급 중후반으로 내려가고 4등급 초반대로 내려갑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문과 수학으로 애들이 많이 도망을 갔죠. 확통으로 런을 많이 했어요. 이게 대학 가서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어쨌든 살고 봐야 되니까 얘네도 해야 되거든요. 살아야죠. 여기서 입시니까 살고 남아야 되니까 확통으로 런을 했어요. 근데 확통으로 런한 애들이 2등급 초반대 애들이에요. 1등급을 받기 위해서 이동을 하는 애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의치한 학수 준비하는 메디컬이나 공대 높은 과를 지원하는 애들이 1등급을 틀어지고 안 넣으니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확통에 갔어. 그럼 걔네가 문과 애들이 또 확통에서 한 등급씩 내려가요.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내년 26년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올해 불수능이라 재수생이 정말 많고 실질적인 이야기를 드리면
그 등급대의 표점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내년에 재수생 애들이 되게 많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정시로 대학을 가려고 한다? 저는 이건 좀 말리고 싶고요. 아이들이 정시로 대학을 간다? 그러면 막 이런 생각을 해요. 아, 그럼 내신 안 중요하니까 수시 어차피 안 쓸 건데, 난 어차피 정시인데, 나 어차피 2학년까지 받던 내신 점수가 4.5인데 나 어차피 못 가잖아. 이 인서울 못 가는데 그럼 수능 해야지 이러고서 갑자기 엄마 아빠를 들들 볶기 시작해서 윈터부터 뭐 기숙학원을 보내달라 막 이렇게 난리를 쳐요. 그러고 있다가 1학기 내내 방황을 하다가 그때 돼서 이제 본인 6평 보고 나면 점수대가 4등급 막 이렇게 뜨니까 그때 돼서 하면은 많이 늦습니다. 그래서 정시 지원은 저는 지금 4등급대의 일반고인 학생들이 수능 점수가 평균 2등급 나오면 제가 해보라고 할 것 같은데, 모의고사 등급이 꾸준히 안정적으로 2등급 이상이 된다면 정시에 비중이 높은 학교들도 괜찮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저는 최대한 수시 전략을 잘 짜서 수시로 대학을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내년엔 정말 유리할 거다. 특히 현역들은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밖에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 보시면은 올해 수시에서 전형별로는 뭐를 많이 지원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2~3개는 학생부 교과, 그 다음에 2개 정도는 학생부 종합, 그 다음에 논술 전형이 0.44개여서 1개 미만이었어요. 이거는 표본이 1,500명밖에 안 되니까 표본이 작아서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직 애들이 6평, 9평 시험을 보기 전에 설문조사를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수능을 보기 전에도 있겠죠. 자, 학생부 교과 전형. 엄마 아버지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애들은 더 그렇죠. 교과 전형으로 대학을 간다 이러면 내신 1등급만 교과 전형을 쓰는 줄 알아요. 근데 내신 1등급의 교과 전형은 서울대, 연대, 고대 쓰는 애들이 1등급 때 내신으로 싸우는 거고, 우리는 우리가 갈 수 있는 대학들 중에서 교과 전형에 지원했을 때 오히려 교과 전형이 구멍이 많거든요. 종합 전형보다. 근데 애들이 교과 전형을 무서워해요. 4등급 4.2 이하 애들은 교과 전형을 써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니 제가 어떻게 교과를 써요, 4등급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원하는 학교를 3등급 후반에서 4등급 초반대에 적정 안정해서 상향 1등급 정도로만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하면 교과 전형이 오히려 좀 더 매력적인 카드가 될 수 있다. 이런 점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 나 학생부 아무것도 준비를 해준 게 없는데, 우리 애는 일반고라서 학교에서 딱히 해주는 게 없고 뭐 수행평가 한 거 가지고 조금 적어준 내용 말고는 다른 활동을 한 게 없어. 사실 어머님들 3등급 후반대 4등급 애들이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하나요? 동아리만 열심히 할 수는 있지만 활동을 열심히 하진 않아요. 그게 생산적인 어떤 활동 내역이 돼서 세특에 적힐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얘네가 교과에서 선생님들이 일반고인데 너네 대학을 보내줘야 되니까 내가 좀 귀찮은데 탐구보고서 써서 가져오면 받아줄게, 그럼 내가 세특에 써줄게, 이런 얘기를 과연 솔선수범해서 얘기하는 선생님이 있을까요? 없어요. 과목별 선생님 그거 자기가 채점 기준 해갖고 써줘야 되는데 귀찮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일반고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여기만이 문제가 아니고 모든 지역의 일반고에 종합 전형을 챙겨주지 않는 모든 평범한 일반고 학생들의 학생부 기록을 보면 다 똑같아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과 과정이 똑같기 때문에 할 것 같은 실험을 진행을 하고요. 할 것 같은 탐구 주제로 수행평가를 진행해요. 그럼 그 중에서 우리 A의 종합 전형이 어떻게 매력적인 카드가 될 수 있느냐는 이 아이의, 어머님들 이제부터 막 컨설팅 알아보시고 막 가셔가지고 상담도 받으시고 이럴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걸, 이 아이가 어디 학과를 지원할 거예요? 뭐 어느 학과를 지원하기를 원하십니까? 전공에 대한 적합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학생부를 3학년 1학기라도 좀 메이드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런 얘기를 이제 듣게 되시면 그냥 나오시면 됩니다. 학생부에서 아이들한테 전공 적합성을 보지 않기 시작한 지 5년이 넘었어요. 보지 않습니다. 뭘 보냐면요, 이 아이가 관심 있어 하는 걸 봐요.
교과 내용 중에서도 관심 있어서 재밌어하고 흥미를 느낀 부분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3학년 1학기에 이 아이가 종합전형을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런 거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4등급 때 애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동기를 얻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뭘 하냐면 교과 선생님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학교에 가서 얘기하는 거지. 선생님, 제가 학생부가 2학년 때까지 딱히 매력적인 구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종합 말고는 대학을 못 갈 것 같은데 혹시 추가로 탐구 보고서를 쓰거나 혹은 다른 탐구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하면 이 발표 내용을 세특에 써주실 수 있나요? 라고 아이들을 시켜주십시오. 저는 실제로 저는 입시 컨설팅 회사를 가지고 있고 제가 운영을 하고 있고 아이들 컨설팅을 하는데 제가 가끔 전화도 해요. 저 임원인데 저희 애가 정말 2학년 때까지 준비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얘가 이거라도 해야지 대학을 가는데 좀 받아주실 수 없나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지원해서 말하는 애들이 없어요. 1등급, 2등급 애들은 어차피 학교에서 챙겨주기 때문에 걔네는 글자 수가 모자라서 그걸 줄여서 넣습니다. 근데 3등급, 4등급 때 애들은 교과 내용 말고 특별한 게 없어요. 그래서 3학년 1학기 때 본인이 관심 있는 과목들에 선생님들한테 가서 본인이 먼저 요청하면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3학년 1학기니까 받아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가 저희가 전략적으로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 학생부에 실을 것이냐가 문제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넣어서 종합전형을 준비한다면 그러면 충분히 저는 종합전형에서도 수시카드를 소신 이상으로 쓸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설문조사를 볼게요. 이게 4등급 때의 현실입니다. 57.3%가 정시를 별도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수시에서 최저가 안 들어가는 학교는 정말 지방에 돈을 주면 갈 수 있는 대학들이에요. 최저가 없고 교과 100전형이다? 근데 내가 일반고 4.5다? 사실 합격이 되기가 어렵죠. 정시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다가 애들이 최저를 못 맞춰서 종합전형에서 서류가 합격했는데 최저 못 맞춰서 떨어지거나 혹은 논술 준비를 1년 동안 열심히 해갖고 논술을 정말 기깔나게 보고 나왔는데 성적표 받아보니까 최저가 안 돼서 떨어진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이 아이들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3학년 1학기에 4등급 때, 4등급 중반 때, 5등급 초반 때의 애들이 정시 준비도 하면서 수시 준비도 하면서 교과 내신을 준비한다? 전 이건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럼 뭘 하면 되냐면 일단 지원해야 하는 학교들과 학과들의 러프한 기준이 나오면 그 학과들의 최저 기준을 보는 거죠. 그리고 과목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있는 과목으로 최저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1학기 때까지는 정시 준비, 교과 준비할 거 없이 내신과 수능을 1학기 끝날 때까지는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근데 얘네가 손을 잡고 노니까 문제인데 이게 준비하지 않는다고 답하는 반절의 아이들 중에 반의 반이 떨어지고 반의 반이 떨어지고 걔네가 재수생이 되고 또 현역이 힘들고 또 재수하고가 지금 반복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정시 준비를 무조건 해야 한다고 이 아이들이 교과 준비를 무조건 해야 한다라고 꼭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6.8%는 안정 지원을 하지 않는데요. 수시 6개 카드를 가지고요. 자기가 갈 수 있는 대학의 수준은 자기보다 한참 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습니다. 30%가 지원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 육광탈하고 멘탈도 탈하고 그리고 정시 때 돼갖고 정신 차려보니까 정시도 못 받고 그럼 엄마한테 이제 재수해달라고 해요. 이게 지금 계속되는데 내년 재수는 너무 힘듭니다. 그거는 안 돼요. 올해는 소신 안정 지원으로 수시카드를 잡으시는 게 맞고요. 상향은 쓰신다면 저는 1개 이상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것도 최저를 확실하게 맞출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의 상향 카드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번 수식에 많은 학생들이 좀 안정 지원 한두 개로 안정망을 확보하고 자기 성적보다는 좀 높은 대학에 도전하는 좀 그런 상태가 좀 있었다. 자, 넘어가면 요거 고교 소재지별로 서울 수도권 대학의 수시 지원 현황이 올해 거예요. 올해 거. 제가 이게
자료를 올해 걸로 준비를 좀 했어요. 왜냐하면 내년하고 거의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보시면은 내용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보시면 이게 수도권 대학의 지원 비율이 43, 45, 48, 47 이렇게 좀 꾸준히 좀 증가를 하고 있다가 올해 확 줄었어요. 왜 그럴까요? 올해 재수생도 많긴 했는데 사실 재수생이 아니고 애들이 불안도가 되게 높았어. 왜냐면은 애들이 황금 돼지띠, 왜 돼지띠가 그렇게 문제여가지고 수시 인원, 정시 인원이 많아지는데 재수생 더해진다, 뭐 10만 명이 는다 이러니까 애들이 너무 쫄아가지고 사실 상향 지원이 좀 가능한 애들조차도 수도권에 있는 인서울 대학에서 조금 주춤하는 경향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서울 소재 대학의 지원 비율도 계속 좀 늘다가 올해 처음으로 좀 통합 수능이 시작된 2022학년도 이후에 가장 낮거든요. 18.8입니다. 이게 과연 계속 될 것이냐? 아니에요. 한시적이에요. 올해가 한시적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되냐면 내년에는 이거랑 좀 비슷하기는 할 텐데 올해 황금돼지띠 때문에 불안해서 소신 지원과 하향 지원을 했던 애들이 재수를 할 거예요. 걔네가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등록을 해놓고 반수를 하거나 등록을 해놓고 재수를 하는 추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원 쏠림이 좀 완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아주 상향인 대학들을 좀 지원하지 않게 됐다는 얘기예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러면서 동시에 같은 기사 내에서 비수도권의 대학 지원율을 보여줬어요. 보시면은 수도권에서 경남권, 전라권, 제주도를 지원하는 애들의 퍼센테이지를 한번 보실래요? 요 수도권, 경북 여기 4개 요 박스 보시면 사실상 큰 변화가 없죠. 이게 기사를 보시면 어머님들 수치는 잘 안 보시고 기사 내용만 보시니까 엄마 아빠 입장에서 혹은 현역인 애들 입장에서는 아 비수도권으로 막 몰림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충청 경북권만 다소 오른 것 뿐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럴까요? 충청도 경북에 좋은 대학들이 많아요. 충청도에 좋은 대학들이 많아요. 경북에도 경북대가 이과에서 공대에서 좋은 성과를 많이 내기 시작하면서 경북대 지역 거점 대학들 중에 좀 괜찮은 대학들이 좀 있어요. 거기에만 몰린 거지 실제 지원율이 높아진 건 아닙니다. 결국에는 수도권에 있는 애들은 수도권 인서울 내에서 대학을 가고 싶어 하고 지원율이 가장 많을 수밖에 없어요. 뭐 조금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얘네가 지방대를 쓰려고 하는가 그건 또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직업국 학교 지원율은 좀 높아졌어요. 뭐 교통면에서 좀 가볼 만한 거리, 특히 뭐 대전에 있는 대학들, 충청권에 있는 대학들, 요새는 충청권은 좀 통학이 가능한 정도의 거리를 갖고 있다 보니까 천안 이후 뭐 요 근처에 용인이라든지 기흥 넘어서 있는 대학들 있잖아요. 조금 높아진 추세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보시면 강원, 충청, 경북, 경남, 전라, 제주 보시면 빨간색이 밑으로 한 칸씩 내려와. 여기 보시면 얘네는 여기 지원하고 얘네는 여기 지원하고 얘네는 여기 지원하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방에 있는 애들이 이제는 수도권에 올라와서 진짜 수도권 좋은 대학이 아니면은 웬만한 수도권 경기권 대학에 와서 자취하면서 들어가는 다른 비용을 내는 대신 그냥 집 앞에 있는 4년제 대학을 보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린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표가 있을 때 기사 내용을 단편적으로만 읽으면 아 비수도권으로도 많이 애들이 확장되어져 가고 있구나라고 하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다. 실제 수치를 보면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수도권 경쟁률의 부담 때문에 올해 입시가 이랬다는 얘기는 내년에는 수도권 진입에 대한 경쟁률은 훨씬 높을 거예요. 왜냐하면 올해 하향 지원했던 애들 다 재수하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현역인 애들은 잘 못 느끼지만 작년에 구멍난 학교들이 올해 구멍난 학교가 되게 많다라는 걸 애들이 알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마 조금 상향 지원의 부분이 많아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쟤네가 상향 지원을 해주면 저희는 고맙죠. 저희는 현역일 때 안정 지원을 잘 찾으면은
쟤네가 상향 지원할 때 우리는 안정 지원을 갈 수 있거든요. 이런 지점들을 좀 흐름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수시 모의 지원을 넣은 거예요. 애들이 6평이 끝나면 그 점수로 진학사에 수시 모의 지원을 학교에서도 시키고 대부분 해요. 근데 이걸 하면 애들이 교과 4등급 때 애들 기준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아이들이 우리 애들이 4등급 때 애들이 지원을 가장 많이 하는 인기 있는 학교와 전형 순이에요. 그러면 이 순위만 보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이제 가천대 좋지, 괜찮지. 경북대 공대가 괜찮다고 하니까 뭐 저 정도도 나쁘지 않아. 막 이렇게 보시고 이제 경기대 가깝고 좋지. 막 이렇게 보시고 내려가. 한양대 에리카, 한양대 에리카만 가져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 지원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문제가 이걸 이렇게 기사를 내보내요. 어디에서? 입시 사이트에서. 왜? 얘네는 상향 지원을 많이 하고 애들이 지원 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하고 꿈과 희망을 가져서 11월 12월까지 우리 회사에 돈을 계속 써줘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실제 지원율에 대한 정보는 정리해서 올려주지 않지만 모의 지원에서 올려준 높은 대학들은 공개를 해줘요. 이게 지금 올해 7월 기준이에요. 9평 보고 나니까 저기서 반 이상은 갈 수 없는 대학이 돼버립니다. 실제 수능을 봤더니 80% 이상은 갈 수 없는 대학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실제 지원은 이렇게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4등급 때 애들, 우리 애들이 좋아할 만한 대학. 근데 이거 아마 집에 가서 보여주시잖아요. 그럼 얘기할걸요? 근데 이렇게 갈 거면 안 가지.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인천대 가라. 경기대 어때? 경북대가 좋대.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집에 가면 이게 사실은 애들마다 좀 달라서 자기한테 엄청 상향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북대야. 엄마 또 어디 가서 이상한 거 듣고 와가지고 뭔 소리야. 막 이렇게 이제 짜증을 내기 시작하죠. 그럼 이제 대화하기 싫으니까 말 안 하게 되고 그래 넌 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면 내년에 제가 돈을 써야 되잖아요. 저도 애를 키우는데 돈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 돈이 되게 크단 말이에요. 이 바보가 자꾸 정신을 못 차리는데 그거를 지금부터 조금 정신을 차리게 해주셔야 됩니다. 보여주세요. 이 자료 가져가셔서 보여주시고 이렇게 모의 지원을 했는데 이 중에서 80%가 실제 지원을 못했다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 안정해서 갈 수 있는 대학들을 좀 고민해 봐야 되고 이 대학들을 상향으로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되 수도권 내에서 진짜 가고 싶은 상향 대학들을 한두 개 정도 골라서 전략을 짜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실제 4등급 때 합격된 애들이 가는 합격선의 대학. 제가 사실 요거 들어오기 전에 선생님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랬거든요. 어머님들이 4등급 때 그래도 우리 애가 아직까지 내신을 하고 있는데 대한 기대가 있어서 오셨다가 이 설명회를 듣고 나면 가시면서 아니 저 선생님은 무슨 갈 수 없는 대학만 불러주고서는 가라고 해? 라고 생각하시면서 화가 나실지도 모르겠다.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정말 현실이거든요. 저희가 4등급 중반 이후 아래인 친구들은 여기 위에 요 인경기 제가 이거는 수도권 대학만 한 거예요. 왜냐면 어머님들이 생각하는 우리 애가 수도권에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지방 안 갔으면 좋겠거든. 그 중에서의 마지노선의 상향 지원도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를 좀 합격선 준비를 한다면 요 정도 합격선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교과 전형으로는 못 써요. 4.0 이하는 교과 전형으로 위에 학교를 쓸 수 없습니다. 실제 합격선은 3.5에서 3.7 사이 아이들이 갈 수 있는 대학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종합 같은 경우에는 4.0에서 5.0 사이 아이들이 가지만 이때에는 생기부에 분명한 매력이 있어야 돼요. 이 아이가 지원하는 데 있어서 지원하는 학과에. 종합 전형이 서류만 보는 게 아니고 최저도 보고 면접도 보기 때문에 추후에 보는 다른 어떤 시험들을 어떻게 준비했느냐가 이 아이들의 합격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다는 거. 우리 애가 엄청 소심해서 말을 잘 못하는 애고 엄청 내향적이어갖고 면접을 볼 수 없는 애인데 면접이 가치 있는 종합전형을
지원한다?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지원할 수 있는 학교만 보시는데 학교만 보시면 안 되고 전형 내에 1차 서류인데 2차가 면접이다? 그럼 고민해 보셔야죠. 우리 아이 성향에 맞는 어떤 걸로 준비를 좀 하셔야 한다. 그 다음에 청운대 같은 경우에 청운대는 수시 카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6+1의 보너스 카드예요. 이 학교는 산업대학이기 때문에 산업대는 포함이 안 돼요. 수시 카드에. 그래서 만약에 공대 계열이나 자연 계열 아이들 중에서 조금 생각해 볼 만한 뭐 어쨌든 인천은 멀지 않으니까요. 수도권 지역 내에서 이 아이가 관련 학과 중에서 괜찮다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요거는 사실 수시 7카드를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잘 모르시거든요. 요런 것들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구평이 지나고 나서 올해의 실제 입시는 논술 수험생이 절반이 몰렸다. 올해 논술 수험생이 진짜 많았다고 기사 계속 나오잖아요. 왜 그럴까요? 논술 상향으로 써놨던 애들이 수능을 못 봐서 최저만 겨우 맞춰갖고 논술을 봐야지만 상향대학에 갈 수 있는 애들이 많아진 거예요. 수능이 좀 어려웠었거든요. 논술 전형의 평균 경쟁률이 43.45대 1인데요. 전년 대비 42%가 올랐습니다. 작년까지 인문논술, 수리논술 준비하는 애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상위권 대학을 준비하는 몇몇 애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었어요. 근데 올해 많이 늘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수능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이고 신유형 때문에 조금 애들이 6급형에 혼란이 좀 있었기 때문에 논술의 상향 카드를 쓴 애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약수령 논술 대학에 국민대가 합류를 했습니다. 국민대가 합류를 했어요. 중위권 아이들의 가장 높은 상향 카드가 국민대 약술 논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험 봤거든요. 어제도 시험 보고 애들이 오늘까지 지금 시험을 치르고 있는데 논술에서 사실 뭐 4등급 대 애들이 갈 수 있는 최고 대학이라 그러면 너무 매력적인 카드였기 때문에 올해 논술의 반 이상, 절반 이상, 30% 이상은 다 약술 논술이었습니다. 그래서 퍼센테이지가 좀 높았다. 보시면은 실제 지원이에요. 교과 전형 15.4, 종합 전형 35.1. 생각해 보세요. 교과 전형 15.4%. 애들 되게 보수적이죠. 교과 전형에. 그러니까 저희가 3학년 1학기에 교과 비율이 높은 학교를 찾아서 그 학교의 전략에 맞게 특히 4등급대 대학들은 교과를 어떻게 반영하냐면 네가 제일 잘한 과목의 잘한 성적 15개만 뽑아와. 이렇게 얘기해요. 전체 합산이 아닙니다. 4등급 때는. 교과 전형 충분히 매력적이거든요. 3학년 1학기에 반영 비율이 30%가 넘어요. 근데 애들이 3학년 1학기 내신을 안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돼요. 교과가 적게 나왔기 때문에 현역에서 쓸 수 있는 수시카드 중에 교과 전형에 안정소신 상향 조금 고민해서 쓰시면 충분히 매력적인 카드입니다. 종합 전형이 35% 정도 되고 모집 인원이 21%밖에 안 되는데 논술이 50%였다. 근데 내년엔 더 심해질 거예요. 국민대 신설된다는 얘기를 알고 준비한 엄마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제가 정리해드렸는데 15개정 마지막 입시이기 때문에 사실 되게 더욱 치열한 경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상위권 애들도 치열하지만 원래 3등급 대 애들이었는데 올해 4등급으로 떨어져서 제때 현역에 못 간 애들이 저희랑 같이 이제 현역들과 같이 싸움을 하게 될 거라 3, 4등급 때 걸쳐 있는 친구들이 조금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근데 도전적으로 상향 지원 카드를 쓰면서 갭이 되게 큰 안정 지원, 하향 지원이 좀 늘어날 거라고 보고요. 내신 등급이 약한 학생들한테 어쨌든 역전 카드로서 약술 논술은 제가 볼 때는 필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넘어가 보시면 27학년도
일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형 계획도 발표가 났어요. 몇 개 학교들은. 그리고 실제 전형은 4월 정도에 공개가 됩니다. 아이들 학생부 당연히 준비하셔갖고 보셔야 되고, 요 시기가 왔을 때 9월부터 접수인데 상담을 언제 하냐면 학교에서 학생부 마감을 8월에 해요. 8월에 학생부를 마감을 해주면 그거 가지고 상담을 해서 9월 7일에 수시 접수를 하는데, 그럼 사실 보름 정도밖에 안 되는 동안에 한 반에 30명인 애들을 담임 선생님이 한 명씩 불러다가 얘를 상담하는데,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얘한테 좋은 수시 카드를 지원할 수 있도록 4등급 때 애들한테 관심을 줄 수 있느냐, 저는 이건 물리적으로 좀 어렵다고 봐요. 그렇다 보니까 애들이 적어간 희망 학교들 중에 대충 한 3-4개는 그거 써주고, 야 만족하는 거 써라 이렇게 써주고, 2개 정도는 본인이 추천하는 4등급 때 비슷한 학교들을 넣어주고, 요렇게 좀 입시가 마무리가 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9월이 접수 기간이라는 걸 좀 생각을 해 두시고, 그럼 저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건 이 아이의 진로 진학에 대한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 애들이 대학을 진짜 가고 싶어 하는 것인지, 어느 곳으로 가고 싶은지, 계열이나 학과는 이제는 정하셔야 돼요. 그걸 정해야 3학년 1학기에 수시 전략을 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12월에 기말 이후에 학생부 마감하고 나면은 학생부를 꼭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분석해보고 이 아이가 어디에 재밌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머님들 나이스에서 확인 가능하시잖아요. 뽑아갖고 보시는데요. 학교별로 선생님들이 일반고는 과목별로 선생님이 쓰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그 형광펜 한 5개 준비하셔갖고 정리를 하는 거예요. 얘가 리더십이 좋다라는 말이 들어가는 리더십에 관련된 부분에 같은 색깔을 칠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과목마다 있어요. 얘는 리더십이 다 좋대요. 그리고 뭐 얘가 친구들과 관계가 좋대. 의사소통이 좋대. 의사소통이 좋다. 그러면 그걸 다 칠하신 다음에 남는 걸 보세요. 그건 모든 학교에서 평가 기준으로 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에 좀 못 실어드렸는데 5가지가 있어요. 뭐 아이들 리더십이 좋으냐, 학업 역량 같은 거는 원래 다 비슷한 교과 과정이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뭐 아이들과의 친구, 상호 소통을 잘 하느냐,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는 아이냐,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전공 적합성과 관련한 부분들이 있어요. 얘가 좀 진로가 분명한 애들도 있잖아요. 진로가 분명해서 그것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그것도 따로 체크해 보시고, 이런 식으로 좀 계열을 나눠 갖고 이 아이한테 과목별로 어떻게 들어있는지를 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흥미있어 하는 부분이 어디인가. 그럼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이 아이가 재밌어 한다, 흥미있어 한다. 근데 활동 내역을 나열해 놓은 생기부가 최악입니다. 얘는 이 교과 수업에서 이런 주제로 발표함. 최악이에요. 걔가 발표한 거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아요. 뭘 해야 되냐면 이런 것을 발표했는데 이런 지점이 재밌었다고 함. 요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열된 어떤 활동이 아니고 이 애가 뭘 느꼈고 뭘 좋아했고 앞으로 뭘 하고 싶다고 써놓은 부분이 실제 이 아이 학생부의 매력도입니다. 그런 부분들만 아마 체크를 하시면 생각보다 없어요. 그래서 3학년 1학기를 아니 어차피 3학년 담임선생님 1년 보시면 다시 안 보실 거잖아요. 그죠? 학교에 전화하셔도 돼요. 우리 애 대학은 내가 보내야지, 우리 애가 가야지 그 선생님이 보내주지 않거든요. 내 아이가 대학을 못 갔다고 그 선생님이 내 아이를 책임져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1년 동안 담임 선생님을 들들들 볶으셔도 돼요. 전화 계속 하시고요. 학생부 그 세특 쓸 때 우리 애는 과목별로 이런 걸 좀 원한다. 아이한테도 뻔뻔하게 교과 선생님한테 가서 이런 내용으로 써주세요라고, 이런 내용이 좀 더 들어가게 써주시면 안 돼요. 저는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어필할 수 있도록 집에서 얘기를 해주세요. 이 아이들이 좀 쑥스럽고 하지만 지금 1학기만 그 정도로 학생부를 잘 해놔도 면접을 볼 때 할 얘기가 생겨요.
학생부 종합을 준비할 때 4등급 때 애들 중에 그 정도로 학생부를 준비한 애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조금 바꿔줘도 학생부가 4등급 일반고 애들 기준으로 매력적인 매력도를 높일 수 있다. 그 다음에 제가 이거 말했잖아요. 교과 성적을 준비해야 되는데 3학년 1학기 내신 포기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가 있어요. 최저를 6평 끝나기 전까지는 전 과목 당연히 공부 다 해야 되고요. 9평 수시 준비하기 전까지 하시고 9평 보고 난 후에 전략적으로 수시카드에 썼던 학교와 관련해서 어떤 걸로 최저를 맞출지를 고민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세요. 4등급 애들이 모든 과목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안 되는 과목이요? 버리셔야죠. 근데 제가 너무 쉽게 이 과목은 버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시간을 더 써서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는 애와 시간을 동일하게 들였는데도 안 되는 과목이 있어요. 이 부분은 9평 이후에 포기하는 겁니다. 9평 전까지는 수능 준비 같이 해주셔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한데 애들이 수능 내신을 따로 보고 내신만 하고 수능을 포기하거나 내신을 안 하고 수능만 준비하다가 수시카드에서 지원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대학별 고사에 맞춰서 9월 이후의 얘기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뒤에 약술 논술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교과 논술은 인문 논술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4등급 때 아이들이 지원하기에 아주 좋은 전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뒤에 보실게요. 아까 4등급 때 합격선 대학 보셨죠? 올해 저희가 총 10억의 대학이 약술 논술을 시행했어요. 지금 인서울권에 있는 학교들, 인경기,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 중에 이 아이들이 지원했을 때 이 부분들을 교과나 종합으로 지원하면 전부 다 상향입니다. 그죠? 근데 약술 논술은 교과가 그렇게 반영이 많이 안 돼요. 한 10%? 많이 들어가도 20%. 그리고 최저가 없는 학교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사실 저는 6개 수시카드 중에 안정소신으로 교과 한두 개 정도, 종합 한두 개 정도, 약술논술 한두 개 정도, 이 정도의 수시카드를 4점 중반 아래 있는 아이들이 쓸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올해 국민대 신설됐고요. 강남대가 신설이 됐는데 강남대가 종합이나 교과로 쓰려면 3.0에서 3.5 정도 됩니다. 그거를 좀 고려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가천대도 3점 중반입니다. 그런 점을 좀 고민을 해서 이 정도 대학을 준비할 수 있다. 근데 크게 어렵지 않다. 뒤에 한번 전형의 중요한 부분들만 짚어드릴게요. 가천대 논술 100인데요. 제가 가천대에서 이거 연구하고, 제가 가천대 올해 제가 약술 논술 2간 모의고사라고 아시나요? 2간 모의고사처럼 아이들 고3 아이들이 푸는 모의고사가 있어요. 저희가 실전 모의고사를 가천대 기출 동영에 여러 학교들 약술논술 기출 동영으로 시즌 모의고사를 올해 운영을 했고, 그 모의고사에서 적중률이 80% 이상 나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EBS를 기반으로 하면 애들이 실제 논술에서 거의 80% 이상 보고 들어간 지문이 나와요. 이거는 1학기 때 안 준비하고 2학기 때 들어온 애들은 EBS 연계 준비가 내신을 포기했기 때문에 안 돼 있어서 올해 요거 가천대 논술 준비했는데 떨어졌던 애들은 1학기 내신을 준비를 안 했던 애들이에요. 요런 애들. 근데 논술 100이에요. 교과 안 봅니다. 최저만 있는데 국수 영탐 중에 하나만 3등급 맞으면 돼요. 하나만. 바이오로직스는 2합 5예요. 저기는 내신으로 쓰시려고 그러면 2점 후반대입니다. 근데 최저 2개 맞추고 논술 100%가 논술이라고 했지만 제가 뒤에 예시 문항을 보여드릴 텐데 괄호에 들어갈 말 찾아쓰기예요. 사실 내신을 학교에서 준비를 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강남대도 최저 없어요. 고대 세종은 당연히 고대 이름이 있는데 이게 아무리 캠퍼스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최저가 조금 높죠. 2합 6이거든요. 2합 6은 하나 1등급이면 나머지 5등급이어도 되는 거고 2, 4 맞춰도 돼요. 4등급 때 애들이
분명히 탐구나 이런 데에서 등급대가 4등급인 게 하나 있을 거라고. 그러면 3등급 끄트머리 걸려있는 거를 최저 2등급 맞춰주면 사실 지원할 수 있거든요. 논술 100이에요. 교과 안 들어가요. 우리가 교과로 어떻게 고대를 갈 수 있겠어요. 요런 점들을 좀 고민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국민대 올해 신설됐어요. 올해 기출이 어떻게 나올지 저도 올해 나온 거 가지고 분석을 해서 내년에 또 준비를 하겠지만, 국민대 요번에 이 전형을 아는 학생이 많지 않았어요. 많지 않아서 준비하다가 원래 3등급 때 애들이었던 애들, 2등급 때 후반이어서 교과나 종합으로 2.0을 넣기는 어려운 애들, 이런 애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보시면 2합 6이에요. 2합 6. 사실 두 과목이니까 2등급 하나, 4등급 하나면은 최저는 충족을 하는 거죠. 논술 100인데 이 논술에 들어가는 게 15개정 교과서 내에 있는 교과 작품하고 지문, 독서 지문 그대로 씁니다. EBS 연계 교재. 이거 2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외부 지문이 나오는 게 아니야. 준비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뒤에 거기 아마 있을 텐데 수능 최저 없는 학교가 이렇게 많습니다. 삼육대, 상명대 서울중앙에 있잖아요. 그죠? 이거 아이들이 사실 4점대 내신 4.5가 교과나 종합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갈 수 없어요. 3점 중반은 돼야 써보기라도 하거든요. 실제 합격선은 높습니다. 근데 약술 논술 이렇게 준비해서 갈 수 있어요. 이 최저가 없어요. 뒤에도 보시면 아마 될 것 같고, 반영 교과가 상명대만 좀 있는데 석차 등급으로 평가된 전 과목 중에 진로 선택 과목을 포함해요.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건 실제 국수 영탐이 아니고 진로 교과라고 해서 아이들한테 점수 거의 대부분 A등급 주잖아요. 그거 3과목도 포함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실 우리 애들이 진로 과목에서 등급대가 뭐 거의 비슷하게 좋은 점수를 줬을 거기 때문에 뭐 써볼만 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서경대나 이런 데 보시면 상위 3과목인데 상위 3과목 중에서도 자기가 잘 나온 것만 넣을 수 있어요. 이거 실제 세부 전형은 보시면은 조금 다르기는 한데, 그래서 진로 선택이 들어가느냐 포함이 안 되느냐, 반영 교과가 어디까지 들어가느냐 뭐 이런 부분들 좀 보시면 되고, 신한대 교과군의 우수 10개 과목 중에 10개 잘 나온 점수만 뽑아서 넣을 수 있다. 나한테 유리한 것만. 그 다음에 뭐 을지대 이런 거. 특히 4등급 때에 간호대학이나 메디컬 의료계통으로 가고 싶은데 지원 못하는 애들 많잖아요. 을지대 요번에 간호대학이 완전 애들이 엄청 좋아갖고 많이 몰렸어요. 을지대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사실 2점 중후반에서 3점 초반의 교과 성적을 가지고 있어야 교과나 종합으로 쓸 수 있는 대학들이 이런 방식으로 좀 지금 교과 논술을 시행하고 있고,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지원율이 엄청 높지 않아서 문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문제를 몇 개를 푸냐? 수학 6개, 국어 9개. 국어 6개, 수학 9개. 이런 식이에요. 15개 내외의 문항을 풉니다. 여기 아마 제가 그 내용은 페이지상 없어가지고 다 넣어드리지는 못했는데, 실제 시험시간 80분, 60분, 1시간 동안 보는 건데 단답형 정도예요. 요 내용들을 제가 뒤에 거기에 없어요, 어머니. 제가 대략적인 부분만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문항당 10점인데 150점 만점에 합격점이 몇 점 정도 되냐면 110에서 120 정도. 그러니까 11문항이에요. 11문항에서 12문항. 근데 자연계열이 수학이 9개고 국어가 6개다. 그러면 국어에서 평균적으로 5개 정도만 맞춰주고 가면 수학에서 어려운 레벨 3 문제들을 다 맞지 않아도 충분히 합격점이거든요. 올해 조금 전략을 저희는 그렇게 짰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보면 좀 도움이 되죠. 문항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뒤에 예시 문항을 보여드릴게요. 보실까요? 자,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다. 그 다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언급한다. 네가 제시문에서 첫 어절 마지막 어절을 골라서 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첫 어절 마지막 어절 무슨 말이냐면 문장 하나를 찾으라는 얘기야. 거기 맨 앞에 거, 맨 뒤에 거.
찾아 쓰는 문제입니다. 어렵지 않죠. 이거 아이들이 훈련하는 데까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 애는 엄매인데요. 엄매인데 1학년, 2학년까지 통합 모의고사라 1번에서 10번까지 화법과 작문 계속 했잖아요. 동일한 방식입니다. 화법과 작문의 1번 문제를 출제하는 게 이런 식으로 나와요. 다른 문제 보여드릴게요. 제시문 내용을 정리해주고 괄호 문제로 내요. 그 다음에 조건 줄 테니까 글자 수 맞춰서 써줘. 이렇게 얘기하는데 글자 수 보시면 6자 이내로 쓸 것, 12자 이내로 쓸 것, 조건에 맞게 쓰시오인데 적절한 말을 제시문에 있어요. 찾아 쓰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도표로 찾아 쓰는 문제. 요것도 동일합니다. 비교 도표 문항. 요런 부분들이 좀 나와요. 어머님 요거 제가 이거 가천대 들어가시면 기출 문제 있어요. 그거 중에 제가 대표 유형만 뽑아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표로 정리한 요런 활용형 문제들. 이거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자, 그 다음에 요 문제는 아마 내년에는 출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빈칸으로 낸 문제를 제시문에서 찾아서 같은 문제 4개를 주고 골라서 넣으래요. 사실 바보 아닌 이상 기억에다가 여기다가 기억이 고인데 고이 이렇게 쓰는 바보는 없을 거 아니에요. 이거 찍어서 넣기만 해도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 감점 방식이 아니에요. 가점 방식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써서 맞은 점수만 플러스고 감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확하게 단어만 제대로 넣어서 쓰면 점수가 더해지는 방식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문제가 괄호형 문제고 단답형 문제예요. 요거는 이제 뭐 나머지 그냥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제 전반적으로 작품 해설에 대한 부분들을 내기 때문에 아이들이 접근하는 데는 어렵지 않다. 제가 뭘 보여드리고 싶냐면 문법 문제. 이렇게 문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인문 계열만 나와요. 가천대는. 근데 상명이나 을지나 몇 개 대학에서는 자연 계열도 문법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매 선택자가 아닌데 어떡하죠? 라고 하는데 그럼 문법 한 문항 포기하면 수학에서 가점을 한 문항 더 받아야 되는 거죠. 전략적으로 좀 고민을 하면서 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법과 작문 같은 경우에는 한 문항 나와요. 가천대 같은 경우에는 뭐 작문 계획이나 화법 약술, 논술 15개 대학 중에 가천대가 제일 연구를 먼저 시작했고 가장 문제 난이도가 까다로운데 이 정도 수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가천대 이하의 대학들은 가천대 준비를 하면 전부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대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뒤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국민대 올해 논술 가이드북이에요. 논술 전형을 분석을 했는데 범위가 교과서와 EBS 연계교재에 단답형과 단문형으로 작성하는 문제로 낼 거고 논술 100%에 최저 2개 영역 합 6개이다. 6이다. 6등급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논술 문제를 줬습니다. 조금 다른 것 같죠? 제가 지금 이게 확대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데 보시면은 여기 네모예요. 빈칸이에요. 빈칸. 올바른 단어를 제시문에서 찾아서 쓰는 문제인데 이거를 유형이 조금 쓰는 방식이 다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추가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뭐냐면 요 마지막에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요 내용과 비교했을 때 요 내용에서 여기 밑줄 친 거 찾아서 왜 대입되는지 이유를 50자로 써줘. 이렇게 써 있어요. 50자. 50자는요. 저희가 쓰는 대부분의 문장의 완성된 문장 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내신 보면서 서술형이 있는 수업들 있잖아요. 아니면 테스트 보면서 내신 서술형 문제. 그 정도 수준입니다. 내용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이고요. 그 국민대까지 어쨌든 살펴봤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4등급 때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전략들 중에 내 아이한테 가장 좀 잘 맞는 전형들을 찾아야 하고 그리고 4등급 때 아이들한테 조금 희망적인 어떤 이런 전형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됐어요. 22학년도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이제 4년차, 5년차 들어가고 있고 신설되는 대학교들은 아직 그 정도로 이 전형에 대한 지원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